그냥 지나가세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던 때 사군자를 배웠다. 빨간 매화꽃을 그릴 기대가 컸는데 나뭇가지 그리는 것부터 시간이 걸렸다. 물 농도를 여러 번 맞춰보고 손끝을 세심하게 해봐도 자꾸만 번지는 탓에 선 하나 긋기도 어려웠다. 여러 번 선을 망치던 내게 선생님께서 한마디 툭 던지셨다. 그냥 지나가세요. 머물면 번져요. 선이 번지는 이유는 물 농도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내 손이 망설였기 때문이란다. 어려웠다 역시. 그냥 지나가기란. 지나쳐야 하는 순간에 지나가지 못하고 머무르는 탓에 그렇게 남긴 번짐들이 떠올랐다. 어떤 번짐은 아름다운 문양으로 남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하는 명확한 일 안에서 생긴 번짐은 삶이란 화선지 위에 남긴 얼룩일 뿐이었다. 지나쳐야 하는 당신에게 선을 그으려 머뭇거리는 동안 번져버렸던 내 마음처럼, 혹은 오래전 과거의 시간에서 지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미련처럼, 망친 선으로 가득한 화선지를 구겨버리고 새 화선지를 펴고 다시 붓을 잡았다. 까만 선을 긋는다. 지나간다. 그래야 다음으로 가는 것. 선이 그려지고 나뭇가지가 완성되고 꽃도 채워진다. 망설이지 않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신을, 과거를. 꽃이 일러주는 이야기. 골목을 걷다가 빌라 뒤 회색 벽에 빛나는 것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그곳에 꽃이 있었다. 돌아보니 그곳에 꽃. 표현이 마음에 든다. 건물 뒤라 어두운 공간이었는데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듯이 꽃에게만 햇빛이 내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지만 단단하게 곱고 생생하게 어여쁘다. 시멘트 바닥에서 용케 활짝 핀 꽃에서는 지나칠 수 없을 만큼 빛이 났다. 그 자리에 있어 빛나는 것이 있다. 넓은 화단에 있었다면 화려한 꽃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았을 테고, 테이블 위 꽃병이 있었다면 금세 시들었겠지 아마. 나는 이 꽃이 여기서 어떻게 피어날 수 있었는지 안다. 뿌리 내릴 땅 한 뼘, 내게 향하는 한 줄기 햇빛에도 감사하며 자신의 영양분으로 오롯이 받아들였다.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기보다 가진 것을 허투루 쓰지 않은 덕분이다. 뛰어난 화려함이나 멀리 가는 향기 없이도 지나가던 걸음 멈추게 만드니 절대 그가 가진 아름다움이 적지 않다. 나 또한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 그나마 옮겨진 것들로 연료를 삼았다. 당장 차비가 없어도, 배움을 멈춰야 할 때도, 걷는 걸 좋아하고 꿈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주어진 것은 너무나 크고 소중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쥐어 희망으로 만들 수 있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 많은 걸 가졌다. 뿌리 내릴 수 있는 땅도 넓어졌고 햇빛도 충분하다. 그런데 그 간절했던 것들을 이제 시간과 함께 탕진한다. 땅 위치가 별로라고, 빛이 너무 눈부시다고, 꽃 피우기 힘든 핑계를 만들어내기 바쁘다. 움켜쥐지 않아도 되니 희망을 만들어낼 노력도 없다. 더 많은 것을 쥐고도 더 생생하게 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처해서 시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디에 서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 때 발치에 있는 소박한 것이 일러주기도 한다. 그것들을 잘 관찰하는 일이 나를 관찰하는 일일지 모른다. 발치에 있던 꽃이 일러주는 이야기를
아직 들을 수 있어 다행이다.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 수 없을 때는 쥐고 있는 손을 느슨하게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둘 중에 분명히 손에서 먼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이 있을 테니까. 아주 살짝 힘을 빼도 내 손을 벗어나 버리는 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닌데 붙잡고 있던 것이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것. 바람을 후 불었을 때 가벼운 것이 먼저 날아가고 무거운 것은 그 자리에 있듯이 남아있는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된다. 큰 바람이 한 차례 불어왔고 종이장처럼 날아가기 바쁜 것들 중에 어떤 하나가 묵직하게 남았다. 이것이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주던 것,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진짜 내 것. 소란이 남긴 이야기. 이렇게 붉은 봄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 때문에 붉은 녹이 곳곳에 배어 있을 것 같다. 소란, 박연준. 책을 보다가 캘리그라피로 예쁘게 써보고 싶은 문장을 발견했어. 일단 종이 귀퉁이에 대강 적어두고 펜을 바꾸기 위해 손을 올리는 찰나 잉크병을 통째로 엎질러버렸지 뭐야. 책상은 물론 카펫과 몸에 묻은 잉크 자국을 닦느라 난리도 아니었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잉크 얼룩에 망연자실하며 에휴, 내가 그렇지 뭐.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자책하다가 고개를 들어 좀 전에 문장을 써두었던 종이를 다시 보았어. 쏟아진 잉크 번짐이 문장에서 말하는 녹처럼 배어있더라. 마치 원래 이것을 위해 잉크가 엎질러진 것처럼 우연치곤 꽤 근사한 모양새로. 아마 캘리그라피로 더 예쁘게 쓰고 그림을 정성껏 그려넣었어도 이렇게 어울리게 하진 못했을 것 같아. 얼룩을 닦아내는 데만 집중하느라 얼룩이 준 다른 의미를 보지 못한 건 아닌가 싶어. 아직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소란에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 너무 미워하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몰라. 우리의 소란은 겨우 잉크가 아니라 삶이 엎질러질 뻔한 큰일들인데다 잉크 얼룩과 삶의 오점을 비교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도 말이야, 삶은 때때로 짓궂었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내 편인 적도 많았잖아. 분명히 우리에게 남겨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소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어떤 얼룩으로 남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인 것 같아.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들고 삶을 둘러보자. 봄바람. 불어오는 건 바람, 날리는 건 꽃잎. 꽃잎은 흐드러지고 마음은 흐트러지네. 봄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할 건 흩날리는 머리카락도 옷깃도 아닌 마음. 좌절이란 테스트. 그즘 닥친 시련은 마치 내 인생의 테스트 같았다. 그동안 마음이 좀 성숙해졌는지, 이제 순간의 감정보다 현실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타인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테스트. 인생의 안정권에 들어선 뒤로 삶에 대해 좀 안다는 듯, 견고한 자아를 가졌다는 듯 둥둥 떠있던 자신감이 순식간에 바닥에 내쳐지는 순간이었다. 지난 시련을 겪으며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변한 건 없었다. 여전히 나는 순간의 감정에 발을 이끌고 모호한 환상의 삶을 내던지는, 그래, 불나방 같은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갑자기 들이닥친 테스트에 완벽하게 실패해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게 흔들릴 줄 아는 내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다. 눈앞에 빛이 가득해서 내가 가진 건 온통 빛인 줄 알았는데 주저앉은 자리에서 돌아보니 빛은 등 뒤에, 내 앞엔 그림자가 길게 서 있다. 이쪽이 그동안 몰랐던,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었는지 모른다. 다시 뒤로 돌면 빛을 향할 수 있지만 이미 그림자를 본 지금 내가 가진 어둠을 외면할 수 없다. 어느 쪽이 환상이고 실제인지, 선과 악인지, 진정한 나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삶에 있어서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알았다. 아마 이것이 내가 다음 삶의 마디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자 교훈이겠지. 양면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리하여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삶을 대하는 것. 눈부실수록 드리워지는 그림자. 눈부신 날, 바닥에 일렁이거나 벽에 흐르는 나뭇잎의 그림자가 유독 눈에 담긴다. 날씨가 환할수록 더 진하게 드리우는 그림자는 어떤 것의 그늘이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인 듯 선명하게 존재한다. 어둠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이토록 밝기 때문이 아닌가. 눈부신 빛은 그저 배경인 듯 보이질 않고 어둡게 드리워진 그림자만 시선을 끄는 것처럼 캄캄한 공간에 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어둠 속에 들어온 한 줄기 빛은 더 선명하다. 심지어 고작 한 줄기 빛이 공간 전체를 밝히기도 했다. 내가 있는 곳이 캄캄한 어둠 속이 아니라 어쩌면 빛 한가운데일지도 모른다. 대비적으로 더 눈에 띄는 어둠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처한 상황이나 소유한 것에 만족도가 비례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아름답듯 눈부신 빛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도 아름답다. 초여름, 담벼락에 그려진 나뭇잎 그림자를 슬픔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것처럼 너가 있는 곳이 너무 밝아 티나지 않을 뿐 너는 충분히 빛나고 있어. 꽃자리. 등 돌리고 애써 멀어져간 시간들, 진흙 위를 걸었던 발자국은 길이 되어 꽃피는 화폭을 그리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을까? 금요일 오후 친구와 조용한 연희동을 걸었다. 먹먹한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았다. 그렇지만 온종일 흐릴 뿐 비가 오진 않았다. 친구는 언젠가부터 이런 날씨가 좋아졌다고 했다. 해가 없어 눈부시지 않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좋다고 했다. 나는 흐린 날의 외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좋은 것도 같았다. 실로 걷기 편한 날씨였다. 그러고 보니 나는 언제부터 흐린 날을 안 좋아했지? 이유는 뭐였지?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책을 교환했는데 친구는 내게 소설책을, 나는 친구에게 산문집을 건넸다. 친구는 이야기에 빠져 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소설이 좋다고 했다. 나는 소설보다 산문집이 더 좋다고 말하려다 그 이유가 또 생각나지 않았다. 소설을 그만큼 읽어보지도 않고서 나는 소설은 안 맞아 하고 선을 그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화창하게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좋았던 적도 분명 있고 읽은 소설이 영화로 나왔을 때 반가워한 적도 있다. 흐린 날을 안 좋아하고 소설은 나랑 안 맞아 라는 것도 나에게 가진 습관적인 편견 아닐까?
지난 몇 달간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던 것들에 실증이 나기도 하고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했던 일들을 저지르면서 내가 알고 있던 내 모습에서 자꾸만 어긋났다. 그런 과정에서 이건 나답지 않다 하며 자책하고 이전에 나는 거짓이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그런데 실증을 낸 것도 어긋난 모습도 다 나다. 원래 그랬는데 그동안 몰랐거나 혹은 변했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니 내가 알던 나와 달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을 하며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었다. 좋은 점도 바로 나타났다.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걸 해내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단정한 스타일이 내 것처럼 어울리기도 했다. 내가 정한 나에 갇히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날이 흐려서 좋았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설을 읽어야지. 수채화 대신 아크릴화도 그려보자. 소소한 것들이 채우는 일상. 짧아진 머리칼에 부는 바람이 다정했던 오늘, 오전부터 좋아하는 카페에서 밀린 원고를 쓰다가 사군자 수업에 조금 늦게 도착해 가까스로 홍매화를 완성했다. 수업을 마친 후 선생님이 데려간 맛집에서 양갈비와 생맥주로 배를 채우고 낮보다 짓궂어진 바람을 쐬며 시 수업이 열리는 출판 콘텐츠 센터로 부지런히 발길을 옮겼다. 예전부터 좋아한 이정하 시인의 귀한 이야기들을 받아 적고 사람들과 낭독하고 웃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 다음 주를 기약하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집으로 가는 길. 하루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최근에 나는 무엇이 그토록 힘들었던 걸까? 30대의 내가 보낸 이 하루는 20대의 내가 넘어지고 노력하며 만든 결실이다. 일상이 흔들리고서야 깨달았다. 살갗에 닿는 귀한 것들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너무 작아 시시하다고 여겼을지 모른다. 정작 이 소소한 것들이 내 삶을 채우는 것들인데 이제 나부터 좀 행복해져야겠다. 온몸으로 부딪혀 만든 일상을 시시하다 했으니 과거의 나에게도 사과할 거고 예상보다 빨리 괜찮아질 것 같다. 저 화사한 빛을 외면하지 말고 소중한 일상을 누려야겠다.